안녕하십니까, 정문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세포는 우리 브레인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세포이죠. 우리 브레인은 신경세포와 글리아세포로 되어 있죠. 신경교세포라고 번역을 하는데, 글리아세포는 신경세포의 거의 10배 이상 많습니다.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브레인은 신경이라는 세포가 신체의 어떤 다른 기관하고 좀 달리 특이하게 거의 액체 상태의 막에 둘러싸인 양상으로 있는 거죠. 일종의 세포 배양기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는 산소하고 포당 에너지를 쓰는 거죠. 다른 영양소는 브레인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주로 포도당 그리고 산소가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신경이라는 이름의 세포가 어떻게 해서 뇌를 구성하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브레인은 이러한 7가지 특징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뇌는 세포 배양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각각 신경세포는 전화 펄스를 만듭니다. 결국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세포들 중에 예를 들면 간세포는 뭐 해독작용을 한다든지 근육세포는 움직임을 만든다든지 아주 독특한 기능을 하는데, 우리 브레인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는 전화 펄스를 만드는 유일한 세포라 보시면 됩니다. 아주 특이한 세포죠. 드디어 어떤 세포가 전압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전류와 전압을 만드는 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뇌는 감각을 연합한다. 감각을 연합한다는 이 성질도 전압 펄스를 만든다는 걸 생각하면 알 수가 있죠. 감각을 연합한다는 것은 브레인 피질에서, 감각 피질에서 시각이나 청각이나 체감각을 브레인 그 신경세포 자체에서 보면 다 동일한 전화 펄스, 전기작용일 뿐이죠. 그래서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촉감이 서로 융합이 될 수 있죠. 대뇌 피질에서. 예. 그래서 감각을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인은 감각, 지각, 생각을 만들죠. 예. 이것은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건 지각인데, 지각은 반드시 기억을 참조로 한 인지작용이죠. 그 다음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뇌는 기억을 만든다. 기억이야말로 우리 정신작용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죠. 감정이다, 느낌이다, 생각이다. 이런 모든 것도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갖는 신념, 종교적 신념조차도 기억의 한 행태로 볼 수가 있죠. 기억이라는 것은 인간 브레인의 인지작용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지작용 그 전체를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지작용은 기억을 참조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브레인은 의도적 움직임을 만든다는 거죠. 동물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죠. 움직임이 있죠. 그러나 인간처럼 목적을 갖는 움직임, 소위 말해서 의도적 움직임은 인간에 와서 아주 독특한 인간의 본질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서, 브레인을 통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상징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7가지 속성을 물리적 기반에서 보면 뇌는 세포 배양기라는 관점을 갖고, 뇌는 신경 펄스, 전화 펄스를 만든다는 이것만 주목하시면 나머지 속성들을 유추해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뇌가, 브레인이 세포 배양기라고 보면 우리가 그 세포를 배양할 때 세포들이 이동을 하고 정식을 하고 분열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태아 때 발생 초기의 신경세포는 이동과 정식과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관, 누랄 튜브라 그러는데 신경관의 관벽에서 신경관에서 세포들이 정식해서 신경관이 두꺼워져서 사실 우리 브레인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신경관이 마지막에 머리 쪽하고 척추 꼬리 쪽이 마지막에 봉합이 되는데 그것이 봉합이 잘 안 될 때는 기형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봉합되는 신경관이 봉합되는 그 선상으로 소위 말해서 라페핵이라 해서 솔기핵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배양이라는 관점에 부합해서 신경세포는 분열 정식 이동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자극을 받아서 성장 원추가 돌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행위,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의 행위밖에 없죠. 그 행위를 만드는 것은 누랄 시스템, 신경 시스템이 만드는 거죠. 신경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러한 신경세포들의 연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국부신경회로라고 하죠. 그러면 이러한 개개 그 국부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신경세포를 살펴보면 자, 요거 보세요. 네. 요 신경세포에서 돌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 돌기를 스파인이라고 하고 요 스파인이 두 개 만나는 그 사이를 시냅스라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정신작용은 동물의 모든 브레인 작용은 요 시냅스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시냅스를 확대해 보면 요 갭이 있지 않습니까? 요 간극이 바로 시냅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쪽에 많은 세포질 액으로 채워져 있는데 요 한 신경세포에서 나온 돌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세포는 많게는 이 나오는 이 돌기들이 이 스파인들이 수천 개에서 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경세포에서 나온 돌기하고 연접을 하죠. 요 연접하는 요 부위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요 시냅스 상으로 케미칼을 분비하고 그 케미칼이 전하 펄스로 바뀌는 과정이 신경 펄스를 형성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요 시냅스, 요 사각형 요 하는 시냅스를 확대해 보면 요걸 확대해 보면 요 시냅스는 빈 간극이죠. 뭐 어떤 의미에서 빈 공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다 여러 가지 케미칼이 채워져 있지만은 일단 빈 공간을 보시면 시냅스를 사이를 두고 시냅스 점막과 시냅스 후막이 구분이 됩니다. 시냅스 점막은 뭐냐 하면 요 보시면 요 빨간 구슬로 표시된 것이 뭐냐 하면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소포입니다. 보자기죠. 요 속에 수천 개, 수만 개의 신경 전달 물질이 포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들이 요소 이렇게 확산돼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요 시냅스 갭 상에서 요게 시냅스 점막이고 요것이 시냅스 후막인데 여기서 분비된 케미칼이 곧장 시냅스 후막 세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분비된 케미칼 그것이 바로 뭐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이런 분자들이죠. 그런 분자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거에 있는 이온 채널이라는 리셉터에 갖다 붙습니다. 갖다 붙으면 요 리셉터, 이 수용체의 그 구조가 바뀌면서 이 갭에 있던 다른 분자들이 시냅스 후막 세포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에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 부착을 하면 이온들이 시냅스 갭 상에 있던 가바라든지 글루타메이트라든지 이러한 그 이온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 안으로 들어간 요 부위가 어디냐면 이쪽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생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궁극적으로 전하 펄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이온 채널, 수용체는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것은 유전자에서 인출이 돼야 되죠. 유전 정보가 인출이 돼서 DNA에서 mRNA로 만들어지고 그 mRNA가 핵 속에서 만들어진 mRNA가 핵구멍을 통해서 세포질 속으로 확산 이동을 하고 세포질 속에서 리보솜에 의해서 아미노산 서열이 만들어지죠. 그 아미노산 서열은 바로 이 유전자에 있는 염기 코드에 의해서 일의적으로 아미노산 서열이 결정되고 그러한 아미노산의 연결이 결국은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 단백질이 이온 채널을 구성하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현상은 지금 우리가 적시적으로 매 순간 일어나고 있지만은
기억은 유전자 작용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참으로 생물학의 아주 본질적인 그 유전자하고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를 조금 모식도를 보여드리면 이게 신경세포의 몸체입니다. 신경세포의 세포체고 다른 신경세포에서 나온 돌기가 이쪽 A라는 신경세포하고 B라는 신경세포에서 나온 돌기가 이렇게 시냅스합니다. 시냅스하는 부위가 여러 곳에 있죠. 거의 모든 곳에 시냅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세포의 몸체, 소마트라 그러는데 소마틱 시냅스가 되는 거죠. 스파인하고 이 몸체하고 결합할 수도 있고 이게 축삭, 액션하고 시냅스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상돌기, 덴트라이트라 그러는데 나무 가지 같은 수상돌기에도 시냅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신경세포가 여러 가지 가지가 나옵니다. 그 메인 큰 가지를 액션이라 그러고 나무 가지처럼 많이 나온 걸 수상돌기라 그러는데 A라는 신경세포하고 B라는 신경세포가 만나는 이 관계는 거의 모든 곳에서 만날 수 있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이 점에서 보시면 요 소포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를 하는 거죠. 분비하면 이쪽에서 결국은 전하 펄스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 신경세포를 보시면 여기에 무수하게 보이는 돌기들이 보이죠. 이 돌기 하나하나가 스파인이라는 돌기인데 이 전체에서 많게는 이런 돌기가 10,000개나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돌기 하나하나가 실제로 여기서는 신경세포 하나를 나타냈는데 여 옆에 무수히 많은 수백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상정하면 그 신경세포에서 이 세포하고 만나는 접점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만나는 스파인끼리 만나는 그 간극을 시냅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거 보시면 우리가 기억력이 좋아진다든지 우리가 학습을 한다든지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스파인, 여기 이제 스파인입니다. 이 스파인이 2개로 자극을 받으면 학습을 해서 자극을 받으면 여기 보세요. 10분, 30분, 1시간. 1시간쯤 지나면 하나의 스파인이 2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기억을 만드는 기본 엘리먼트 요소들이 많아지는 거죠. 감각 영역이 있습니다. 감각 피질이죠. 감각 피질에서는 바깥 세계상을 시각, 청각, 체감을 통해서 세 개의 감각을 리셉트하는 거죠. 보시면 시각, 청각, 체감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감각이 들어오면 감각 중에 중요한 것은 뇌척두엽의 파페처 회로를 통해서 기억이 됩니다. 이때 이제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백질의 합성이 동반이 돼야 되죠. 그럼 유전자하고 관련이 되죠. 그래서 기억이 장기 기억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들어온 감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옛날 기억하고 비교해서 판단하고 추론하고 예측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행동을 선택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브레인은 감각 입력을 현재 들어오는 감각 입력을 받아들이고 그 감각 입력을 해석하기 위해서 옛날 기억하고 비교를 합니다. 지금 들어온 감각 입력을 옛날 기억과 비교하는 과정을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워킹 메모리의 결과로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판단하고 예측하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할 행동의 운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시면 이쪽에 대뇌 기저핵에서 운동을 선택을 하죠. 대뇌 기저핵에서. 대뇌 기저핵은 조가비핵, 꼬리핵, 창백핵 이런 큰 핵들로 되어 있습니다. 대뇌 피질 밑에 있는 대뇌 기저핵이 큰 덩어리가 있죠. 이쪽에서 우리의 운동을 선택하고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도와주는 것은 중심 센터는 전두엽이죠. 전두엽에서 우리의 본능에서 올라오는 내장하고 그다음에 변연계를 통해서 감정, 느낌을 우리 자신에 대한 욕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감각 피질에서 들어오는 바깥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하고 우리의 그 본능적 욕구를 결합시킬 수가 있죠. 그 결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그 전전두엽 중에 특히 배외측 전전두엽이 자극기억이 동작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전두엽의 도움으로 선조체에서 운동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되는 운동이
상황에 맞게끔, 시간에 맞게끔 적절하게 타이밍 맞게끔 손에서 운동을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브레인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감각 입력을 받아들여서 5가지의 운동 출력을 내보는 겁니다. 보시면 내장 기관이 운동하는 것은 자율신경이 관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지를 움직일 때는 여러 가지 척추로 타고 늘어나는 운동신경노가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그 오토노믹 자율 운동, 그 다음에 리듬 운동,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어텐션하고 사지를 고정해서 균형을 잡는 그런 운동이 있고, 마지막에는 어떤 운동이냐 하면 손가락을 움직이고 우리 턱 근육하고 혀를 움직여서 발음을 하고 하는 이런 정교한 파인 모터 투닝이라는 파인 모터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동물로서 인간은 감각 입력을 받아들여서 운동 출력을 만들어내는데, 그 운동 출력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뭐냐 하면 학습된 기억이죠. 학습된 기억을 참조를 해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쪽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세포에 이 혈관들이 있어야만이 포도당하고 산소를 공급해 주죠. 포도당은 산소는 이쪽에 있는 그 혈관을 통해서 헤모글로빈이 이제 신경세포까지 이제 산소를 공급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그런 실험 결과가 있는데, 운동을 하면 전두엽의 혈관들이 생성이 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그러면 이쪽에 신경세포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신경세포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산소를 공급하는 글리아세포라는 이런 세포들에 의해서 산소가 이쪽에 있는 신경세포에게 원활하게 공급이 많이 되면 그 개별 신경세포들의 활동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아주 총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 브레인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운동을 하면 됩니다. 운동을, 특히 유산소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면 이쪽에 혈관들이 자라고, 그래서 산소를 더 많이 공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경세포가 아주 원활히 동작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브레인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브레인은 액체에 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뇌척수에 쭉 있는 이에다가 이 노란 이게 대뇌죠. 요 소뇌가 있고 교뇌가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떠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인간 브레인은 1,400g, 그러니까 페트병 물 한 통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게가 꽤 나가는 겁니다, 이 전체는. 그런데 액체에 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50g밖에 안 된대요. 탁구공 무게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브레인 무게가. 그러니까 첫째, 이 액체에 떠 있기 때문에 충격을 완충작용을 해주고 이어서 노폐물을 걸러주고 영양물질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쪽을 면밀히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브레인은 신체의 다른 기관하고 좀 달리 거의 액체 상태에 떠 있는, 어쩌면 세포 배양기하고 비슷한 양상이 아닌가, 그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이 신경세포가 그 막을 쭉 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냐면 놀랍게도 1m 정도 늘릴 수가 있어요. 발끝에서부터 이 머리까지 거의 뭐 한 1.5m 정도까지도 한 세포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계 전체에서 이런 놀라운 특이한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는 다른 세포와 연결함으로 해서 신경망을 구성하고 그 신경망의 회로 속에서 우리가 기억이라는 현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신경세포를 프로토타입을 하나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 신경세포는 이렇게 축삭이, 긴 축삭이 이렇게 나 있죠. 이걸 액션이라 그러죠. 액션 축삭이 한 개 정도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거는 알파 모터 뉴런을 상정을 하면 마지막에는 우리 골격근에 시냅스를 하죠. 골격근에 시냅스 한 이 경우에 이게 이제 미오신하고 액틴 사슬에 의한 근육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쪽에 분비되는 케미칼들이
이제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서 근육이 수축합니다. 아세틸콜린 약자로 이렇게 쓰죠.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이거는 액션, 이걸 이제 축사기라 그러죠. 축사기라 그러고, 이쪽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에서 수상돌기가 나오는 양상을 대표적으로 그려보면, 굉장히 이거는 랜덤하죠. 이렇게. 수상돌기가, 덴트라이트가 이렇게 자리 잡는 거죠. 자, 이쪽에도 대표적으로 몇 개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돌기들이 손에 있는 푸킨의 세포 같은 경우는 10,000개가 넘는다 그러죠. 자, 신경세포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세포체에는 DNA가 들어가 있는 핵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감는 이쪽에, 아까 전련막이 감겨져 있다고 그랬죠. 전련막이 감겨 있는 걸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련체, 이게 중요합니다. 전련막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자, 요 그림은 미리 단면을, 그 신경세포를 자른 단면을 제가 그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축사기, 어떤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척추 알파 모타 뉴론을 보면, 다른 종류의 글리아세포입니다. 이건 수반세포라는데 다른 종류의 세포들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수백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감겨져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 개별 감겨진 하나하나가 독립된 세포라는 겁니다. 글리아 세포죠, 일종의. 그래서 여기다 핵을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이 세포에 핵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쪽에도 이게 다른 세포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거는 요런 양상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돼 있나 하면 놀랍게도 이쪽에 올리고덴트로사이트라는 한 세포에서 나온 돌기들이 이걸 감는 양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요 점이 신경학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독립된 세포도 핵이 있습니다. 네. 이 하나의 독립된 세포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나오는 이 돌기가 이렇게 감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희돌기 세포라고 합니다. 이걸 희돌기 세포. 이 희란 말은 적다는 말인데 이거 영어를 올리고덴트로사이트라 해서 번역하는데 올리고란 말이 뭐냐 하면 대략 한 7, 8개 정도 이렇게 가지가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덴트로란 말은 나무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희돌기 세포라 번역을 하고 이쪽에 있는 세포는 수반세포라고 합니다. 요거는 수반세포. 다른 종류의 세포입니다. 근데 이런 세포들이 올리고덴트로사이트 수반세포들이 해양 무척추동물 없는 거죠. 척추동물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동물들은 이걸 못 감는 거죠. 그러니까 무수신경계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는 이게 굵어져야 돼요. 축삭이. 그래서 오징어 같은 경우는 500마이크론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거 감는 양상을 하나만 보면 우리가 신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가를 여러분들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영어로 AXON, 액션, 그 다음에 이걸 우리나라 말로 축삭이라고 합니다. 이 축삭을 감는 양상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한 예를 들어갖고 축삭을 단면을 내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축삭을 막대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감는 게 어떤 식으로 감느냐 하면 어떤 세포, 여기서 지금 이 초록색 세포죠. 이 세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이 세포가 우리가 그 칼국수 만들 때 밀가루 반죽해서 납작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양상으로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감아주는 단면을 잠깐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건 참 놀랍죠. 무슨 이야기냐면 둥그런 세포는 이렇게 입체를 갖지 않습니까? 둥그런 공 모양의 세포를 자기가 납작하게 이렇게 평판을 만드는 거죠. 밀가루 반죽의 평판, 홍두깨를 밀듯이 이렇게 평판을 만들어서 이 액션을 감는 거죠. 이 감는데 몇 번 정도 감을 수 있느냐 하면 한 100번 정도까지 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운동선수가 훈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많이 감긴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전달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독립된 세포, 이거 핵이 있죠. 자, 이 놀랍게도 이렇게 감는 사이에서 요거에 요런 패치들이, 요런 패치들이 생겨요. 이거 스미트 란트만 클리퍼트라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쫙 납작하게 어떤 걸 코팅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자동차에 그 코팅을 할 때 얇은 그 판을 이렇게 코팅을 하면 그 공기가 안 빠져나오는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현상이냐면 이것도 이 하얀 색깔은 이쪽에는 큰 다른 신경세포에서 나온 가지고 이거는 어떤 세포가 둥그런 세포가 판으로 바짝 납작하게 돼서 형성돼서 이게 감는 겁니다. 이렇게 감는 이걸 이렇게 된 걸 뭐라 그러냐 하면 이런 현상을 이걸 미엘린이라고 합니다. 미엘린. 예, 이걸 우리나라 말로 수초화라 그러죠. 이렇게 감아야만이 되는 거다. 궁극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이건 전기 전련체입니다. 전기를 옆으로 안 새게끔 이 축삭을 통해서 이렇게 가도록. 그럼 궁극적으로 이쪽에 전기는 어떤 식으로 흐르느냐 하면 자, 이쪽에서 전화 펄스들이 이런 펄스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엄청 이렇게 생깁니다. 이 생기는 것들이 여기서 다 이렇게 이 세포를 타고 세포 몸쪽에서 다 모아지는 겁니다. 이 세포들이. 그러면 이쪽에 와서 이쪽에서 이 전체 값이 이 전화 펄스 값이 대략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50mV 이상이 되면 다 합친 값이 50mV 이상이 되면 이쪽에서부터는 이 전체 아날로그 전체에 무수하게 많은 이 전화 펄스들이 이쪽에서부터는 디지털 펄스로 바뀝니다. 그걸 뭐냐면 액션 포텐셜이라고 그러죠. 이쪽에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디지털화된 이런 펄스가 생겨요. 디지털된 펄스가 스파이크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 스파이크가 요렇게 전달됩니다. 이런 디지털된 전화 펄스가 요렇게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니크가 안 되니까 이 전화 펄스가 이렇게 호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쭉쭉쭉 해서 이 끝까지 가면 이쪽에서 아스콜린을 분비해서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신경세포에서 나온 가지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거는 A라는 신경세포로 하면 B라는 신경세포, C라는 주변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 가지에서도 여기도 동일하게 어떤 다른 신경세포에서 나온 가지가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쪽에도 만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B라는 신경세포에서 나온 가지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만나는 요 부위를 뭐라 그러냐 하면 시냅스라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사실은 어떤 양상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 하얀 쪽에도 이렇게 해서 아까 사진에 봤듯이 돌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돌기가. 이게 이제 수상돌기에서 이렇게 돌기가 나오고 이쪽에 노란색에서도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돌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기 사이에 아까도 봤지만은 이쪽에서 요쯤에는 요 소낭 속에서 케미칼들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죠. 분비가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단백질의 굉장히 복잡한 인터액션 속에서 이쪽에 뭐가 생기냐면 표면에 전화 펄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생기고 요것도 생기고 모든 것이 그런 현상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점이 이쪽에 몇 개느냐 하면 신경세포 하나에 10,000개 정도 있다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죠. 예, 엄청난 그 놀라운 현상이죠. 그것이 다 모아져 이 전화 펄스가 쭉 모아져 갖고 마지막에서 요서 요 검열관 해당되는 요서 전체 합철 다 해보면 그게 전화 펄스가 마이너스 50V 대략 넘어가면 여기서 디지털된 이런 펄스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전압, 뭐 혼이 얘기해서 찌릿찌릿하다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등골이 오사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생기는 게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전압 펄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 DNA 피질에서는 기억, 감정, 느낌 다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하는 현상의 본질이죠. 근데 그것이 다 보거나 듣거나 만지는 이 전체는 다 뭐냐 하면 다 전압일 뿐이죠. 전압 펄스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님이 이쪽 1차 시각 피질을 자극이 안 들어오니까 청각 영역이 그쪽을 할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신경 가소성, 신경이 그 영역을
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어느 정도. 예. 자, 그러면 요 과정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흥분성만 이야기를 했는데 요걸 제가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냅스. 자, 이게 시냅스 1번, 요 시냅스 2번, 이게 시냅스 3번, 시냅스 4번이라 합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이러한 4개의 시냅스, 흥분성 시냅스를 상정했을 때 이런 4개의 흥분성 시냅스가 모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기본으로는 자, 요건 미리 말씀드리면 이 세포는 신경세포는 가만히 두면 안정 상태일 때 이 세포 안이 바깥에 비해서 이게 마이너스 70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70mV. 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전위는 마이너스 70mV입니다. 이 마이너스 70mV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1, 2, 3, 4, 5죠. 그러면 이렇게 전압 펄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내부의 마이너스 값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점점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다 합친 값이 대략 이 마이너스 50mV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곧 디지털 펄스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디지털 스파이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액션 포텐셜이라고 그러죠. 예.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70볼트는 우리가 신경학을 할 때, 브레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어떻게 나온 걸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은 어떤 이온 막을 중심으로 전압이 걸렸을 때 그 전압을 거슬러면서 그 이온이 이동을 해야 되는 그 현상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그때 들어간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죠. 전기적 에너지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런 공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패러데이 상수고 요거는 그 분자의 이온화 숫자입니다. 그래서 볼테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확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확산에서 생긴 컨센트레이션, 확산에서 생긴 어떤 분자 기체가 그 확산을 할 때 농도 1에서 농도 2로 재배열될 때 그 확산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요걸 두 개를 이꼴 놓으면 이 전압 펄스가 얻어집니다. 그러면 요 공식을 계산을 조금 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쪽의 막의 전압, 멤브레인 이 전압은 61.5 로그, 상용 로그입니다. 이 자연 로그에서 상용 로그로 다 바꿨습니다. 상용 로그에 뭐가 되느냐 하면 이쪽에 들어간 차지, 전기를 띤 입자를 다 카운트 해주면 됩니다. 전기를 띤 입자들이 들어가고 나올 확률부터. 자, 여기서 전기를 띤 입자는 핵심이 뭐냐 하면, 핵심이 뭐냐 하면 나트륨하고 칼륨입니다. 그래서, 요 점을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경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는 뭐냐 하면 나트륨하고 칼륨입니다. 전압 펄스를 만드는 관점에서. 그래서 칼륨이 신경세포 바깥하고 안의 비율이 칼륨 이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이 100이라 하면 바깥이 5입니다. 세포 안바퀴입니다. 안바퀴 거의 20배나 차이 나요. 나트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깥이 많아요. 왜? 당연히 바다에서 세포가 진화했던 바닷물 생각하시는 거죠. 바깥이 많아요. 바깥이 많고 안이 적은데 이건 어떻게 바깥이 150이라 하면 안이 15 정도입니다. 10배 차이입니다. 안바퀴. 이 농도가. 이게 미리몰 퍼 리터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하고 그다음에 이게 통과하는 정도가 조금 달라요. 통과하는 정도는 칼륨 이온이 나트륨 이온의 40배나 됩니다. 요걸 넣으면 값이 그냥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면 이쪽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칼륨이 통과할 확률 곱하기 칼륨 이온의 세포 안의 농도, 그 다음에 나트륨이 통과할 확률에 나트륨이 세포 안의 농도, 그 다음에 위에는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칼륨이 통과할 확률에 칼륨의 세포 바깥의 농도, 그 다음에 나트륨의 통과 확률에 나트륨의
세포 바깥의 농도 이걸 집어넣어주면 되죠. 다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61.5에다가 상용 노고에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확률이 자 이게 40배니까네 칼륨이 40배니까 이걸 40으로 두면 비율입니다. 바깥이 얼마입니까? 아니 100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트륨은 확률 1이죠. 이거 비해서. 그러면 이게 얼마냐 하면 아니 15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분자를 보면 이쪽에 40에 세포 바깥이 칼륨이 얼마냐면 105죠. 그 다음에 확률에 나트륨의 세포 바깥이 150이죠. 자, 이거 간단히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놀랍게도 마이너스 65mV가 나옵니다. 근데 엄밀한 계산을 여기다 염소도 있고 다른 걸 다 추가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마이너스 70mV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신경세포로 항상 할 때 신경세포 안정준위 자극을 받지 않을 때 신경세포의 안전준위는 얼마냐면 이 안이 바깥에서 마이너스 70V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좀 복잡한 것이 뭐냐면 이거는 지금 다 흥분작용을 일으키는 그만 표시했는데 억제작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억제작용을 하는 것이 요 내가 그려주면 억제작용을 하는 시냅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특히 세포체에 많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쓰고 흥분성은 글루타메이트를 씁니다. 이 가바를 쓰는 경우에는 뭐냐면 이거는 억제를 하기 때문에 액틴 포텐셜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요걸 쓰는 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이 점이 자, 요거다 하나 더 흥분성을 2개를 그리겠습니다. 흥분성 2개를 그리는데 이쪽 세포는 이걸 E1이라고 흥분성, 이걸 E2로 하고 이걸 I입니다. 요 세 가지 상호관계를 그리면 여러분들은 그 신경세포가 전화 펄스를 만드는 관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자, 한번 보세요. 신경세포가 전화 펄스를 만드는 관점은 가정은 자, 조금 첫 번째 기준 레스팅 자극을 받지 않을 때 무조건 마이너스 70mV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70에 시작합니다. 근데 자, 이게 흥분이 E1, E2가 거의 동일한데 E1, E2 중에 하나만 동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전화 펄스가 자, E1만 이렇게 생기는 거죠. 생겼다가 자극을 안 주면 마이너스 70 떨어지죠. 그 다음에 자, 요걸 뭐 E1이든 E2든 상관없는데 하나만 동작했을 때. 그 다음에 E1, E2가 동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쭉 올라가요. 2개가 합쳐지니까네. 가산이 되니까네. 합쳐지는데 올라가다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50mV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어서 이렇게 액틴 포텐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자극을 스탑을 하면 이게 쭉 해서 언더슈트로 가는데 공학에서 약간 요런 형태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억제만 동작을 하면 I만 동작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I만 동작을 시키면 이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더 올라가기 어렵죠. 밑으로 내려가죠. I만 동작할 때. 이건 I만 동작하고 지금 이거는 흥분이 2개가 동작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최고로 올라갔을 때 대략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플러스 30mV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억제하고 흥분이 하나씩만 동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거 E1보다 적은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걸 다시 적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억제 하나하고 흥분 하나가 동작을 한 거죠. 흥분 하나가 동작을 하면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억제 하나하고 흥분 2개가 동작하면 그걸 뭐식으로 그러면 E1 자,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E1 E2 플러스 I 억제가 동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아직 50mV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50mV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발진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이쪽에 나가는 전화 펄스가 생기는 이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이 전화 펄스는 궁극적으로 이 전화 펄스는 바다에서 생긴 거죠. 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전화 펄스 8을 자, 기본 마이너스 70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서 밑으로 약간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들어갈 때, 위로 올라갈 때, 이건 이제 두 개의 파가 합쳐진 건데, 이 두 개의 파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파는 나트륨에 의한, 나트륨 유입에 의한 파고, 나트륨이 들어올 때 생긴 파고, 또 하나의 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칼륨이 나갈 때 생긴 파가 있어요. 그 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방향을 반대로 해줘요. 나가니까 반대로 해주면 두 개를 합치면, 요걸 거꾸로 뒤집어서 합치면 이 파가 나와요. 딱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쪽은 나트륨 이온이 들어간 거고, 이쪽 파는 뭐냐 하면 칼륨 이온이 아웃된 거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액틴 포텐셜을 만드는 두 요소인데, 여기 들어간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피크가 한 1ms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가면 3ms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브레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기 자극의 가장 짧은 시간은 뭐냐 하면 대략 1ms입니다. 그리고 이 올라갈 때 생긴 거는 파도가 들어온 거예요. 태고의 파도가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30억 년 전에 태고의 바다에 소금, NaCl에서 나트륨, 이 나트륨이 물결이 확 들어와서 전압 펄스가 생겼다. 그렇게 유추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브레인 작용, 신경세포는 전압 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 전압 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수용체, 단백질, 유전자까지 연결이 되고, 이 전압 액션 포텐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고 칼륨 이온이 나가고, 이 펌프가 소위 말해서 칼륨 나트륨 펌프가 우리 신경에서 에너지를 사실은 신경세포 가장 많이 쓰는 부위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의 세포를 통해서 태초의 바다, 지구 전체의 생명 진화하고도 연계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